북한이 연이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또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정확히 비행 거리나 고도 등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합참이 발표를 했고요. 예. 고도는 6,100km, 사거리는 1,000. 그다음에 이제 속도는 마 22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이 거의 확실하고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멀리 보낸 미사일은 4,500km입니다. 중거리. 10월 4일 날 쐈던 네네. 일본 네. 연상 넘고. 그러나 고도로는 제일 높은 거는 6,200이에요. 3월 24일 날 쐈던 화성 17형. 네. 그러니까 고도로 볼 때 사거리 한 15,000km. 기사 수상이 한 얘기가 고도를 계산해서 사거리를 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3월 24일 날 발사했던 화성 17형과 지금 그 고도, 네. 속도 이런 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3일 날 샀던 것도 화성 17형인데 네. 추정이 되는데 그건 실패한 걸로 우리가 아는 이유가 뭐냐면 고도가 6,000까지는 넘어가야 15,000 사거리를 확보하는데 네. 1920에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사거리도 760.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속도가 이제 마 15에 불과했거든요. 왜냐하면 ICBM은 이 대기권 밖에서 속도가 대략 마 20에서 25 사이를 유지해야만 장거리를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당 실속을 한 거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정상 각도 발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11월 날 3일 날 했던 그 실수는 기술적으로 보정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11월 3일 날 발사를 했던 ICBM은 동해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어쨌든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데 이번에 이제 ICBM을 발사한 것을 봤을 때 이제 제시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3월 달에 발사했던 것보다 큰 진전은 없어요. 그러나 11월 3일 날 했던 실수는 교정을 네.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200까지 올라갔다 그러지만 어느 나라도 ICBM을 그렇게 높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네네. 미국의 ICBM 미니티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점 고도가 1,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00km 정도가 올라가서 이 후추진체라고 하는 장치, 포스트 부스터 비하킬이라는 장치에 탄두를 달아서 장기간 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 시험은 이 순항, 이 비행을 하는 실험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엔진 추력과 단분리, 탄두 분리까지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발사했던 그 시험과 큰 기술적 진보는 없다. 다만 아직도 대기권에서 비행하는, 그다음에 재진입하는. 왜냐하면 대기권에서 정상적인 재진입 각도는 한 20에서 한 22도거든요. 근데 저렇게 고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거의 직각에 가깝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재진입을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엔진 추력. 그러나 이제 엔진 추력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성능이. 그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ICBM은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미국. 단거리가 한반도형이라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압박 의도도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압박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또 어제 바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측을 압박한다고 하셔서 지금 뭐 대남, 대미 다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9월 기준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영부대 7군데를 다니면서 전술핵 그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거든요. 그 이후로 보면은 조급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여기에 대응을 하면 또 한미가 군사 훈련을 하면 또 한미가 외교안보적 행보를 하면 여기에 반드시 북한이 대응을 해오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발사한 이제 단거리 발사체 같은 경우는 최선희 의무상이 나와서 결국 프롬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확장 억제, 북핵에 대한 공동 공조 체제를 강화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최선희 의무상의 담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B-1B, 이제 북한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B-1B 과면 배치된 전략 폭격기가 일본에서 긴급 재급의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만약 일본에서 출격을 하게 되면 평양까지는 20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여기 그 대응, B-1B에 대한 대응일 수 있고, 그러나 확실한 건 오늘 발사한 ICBM 발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 한미, 한일 공조 체제 이 네.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 전에 이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발사하기 전에 공개 담화를 내놨거든요. 내용을 좀 보면 한미일 3국 확장 억제를 언급을 좀 했고 더 맹렬한 군사적인 대응에 나서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 쪽에서는 이게 본인들한테 3국 공조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향후에도 그러니까 한미나 또 한일이나 아니면은 한국군 단독이거나 군사 동향을 보이거나 외교안보적 동향을 북핵 또 북한 문제에서 보이게 되면 반드시 담하든 아니면 무력 시위든 무력 도발이든 이 대응을 할 거예요. 이제 9월 이후에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단거리 발사와 ICBM은 그 측면이 하나 있고 역시 ICBM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멀거든요. 단거리는 기술적 신뢰성이 거의 이제 검증이 됐어요. 네. 그러나 중장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기술적 축적, 그다음 기술 개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에 대한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압박 이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최근 그 지난 몇 번간의 북한의 도발을 보면 항상 우리 탓을 했습니다. 남측에서 한미연합훈련이나 비질런트 스톰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우리가 미사일 무력 도발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 향후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모한 무작위적인 도발하는 것 같지만 저쪽 시각을 보면 항상 우리한테 대응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NLL을 넘어온 미사일 한 발이 있었죠. 우리 군이 그걸 뭐 다행히 수거를 했습니다만 네네. 그게 알고 보니까 지대공 미사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뭐 미사일 재고가 떨어져서 구형을 썼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비질런트 스톰 대규모 항공훈련이었거든요. 네. 그럼 항공훈련에 대응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쏴야 되거든요. 근데 지대공 미사일을 쐈는데 또 이 사격 통제 레이더는 가동을 안 했어요. 사격 통제 레이더가 이 비행기가 탐지하면 공격 행위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응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사격 통제 레이더는 이제 가동을 안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쪽에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우리 쪽이나 한미나 어떤 동향이 있으면 반드시 저쪽에서 대응을 하는 패턴이 우려스럽지만 계속 반복될 개연성이 있어요. 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이제 정부 쪽에서도 NSC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대화 국면보다는 지금 강대 강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도 역시 예.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제재, 안보리 차원의 대응, 그 다음에 확장 억제 이 세 가지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인 거고 네. 제재는 사실 더 할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최강의 제재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남은 건 확장 억제 군사적 대응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강대강 대응의 패턴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높여가다 보면 한반도의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이제 푸놈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미국과 일본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보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한미는 정보를 공유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보면 일본 측 발표하고 우리 발표가 좀 틀리거든요. 네네. 일본은 고도를 6,000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6,100이고 그렇게 보면은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해서 북한 가까이서 보는 건 우리가 훨씬 잘 봅니다. 우리 레이더가. 네. 근데 이제 멀리 가는 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건 일본이 더 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간에 아직 완벽한 정보 공조 체제는 없고요. 이제 이게 어디가 연결이 되냐면 지소미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실시간 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소미아가 복원된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더 가속화됐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 상태로는 아직 뭐 미사일의 고도가 한국과 일본의 발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공조가 잘 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금은 저희가 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로 했던 거, 따로 아예 판단했던 따로 하고 거죠. 있는 그러나 지금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그 체제가 가동이 되면 이제 한미 일의 발표가 같게 나오겠죠. 네. 고도 사거리가. 네.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고 중국은 한중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 자료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북핵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미일 3국 정상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중국의 입장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 리커창 총리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환담에서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북핵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북핵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사실 북핵 문제는 중국에게는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악화가 되면 이게 주변의 핵질서를 어지럽히거든요. 네. 벌써 우리 국내에도 자체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거든요. 전술핵 배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위기가 고조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집중되거든요. 사드가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안보 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북핵 문제는 중국에게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한 측면을 본다 그러면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이번에도 바이든 시진핑 회동에서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핀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문제만은 중국이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중국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양안 관계, 대만 갈등이 높아지면 사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사고를 쳐주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의 작전 범위가 양안 관계에도 범위가 들어가는데 근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 레이건 항모가 동해에서 못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어느 정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유지해주면 중국에게 그 전략적인 이익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양 측면이 다 있다. 북핵 문제는 중국에게 부담도 되지만 네.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별다른 비판이 없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북한하고 중국이 가까우니까 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때 서로 상의를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지금까지 대북 제재 2017년 대북 제재 12월까지 모두 안보리에서 중국이 동의했거든요. 그 뭐냐면 북한의 행위가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특수관계인 건 맞지만 그러나 북한 체제 성립 이후에 북한은 항상 중국과 여기에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해왔어요. 특히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같은 전략적인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이웨이를 갑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 북한의 자체 판단이었을 거고 다만 시진핑 주석이 노골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부한 것으로 봤을 때 향후 북한의 도발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본인들 판단에는 부담은 좀 덜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더 강화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권위 진영 간의 대립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핵 문제 해법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중국은 더 협력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오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미국 백악관의 입장도 들어왔습니다. 본토와 또 한일 안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확장 억제, 전략 네. 무기 전진 배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쉽게도 대화 국면은 아닙니다. 대화 국면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한쪽으로는 대화 국면으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양측에서 한미일, 북측에서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군사적 대응만 강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의한 대로 이미 지난번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공동 성명으로 위기시 협의, 그다음에 정보 공유, 그다음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확장 확대된 합의를 제도의 수준을 높였거든요. 그리고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시 배치 수준은 뭐냐면 전략 폭격기가 오면 그다음엔 전략 원잠이 와 있고 전략 원잠이 가면 항모 전단이 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순환 배치 형식의 이 빈틈이 없는 전략 무기 전진 배치 이어서 항상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확장 억제의 강화, 그다음에 전략 무기의 상시 배치 수준 네.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이 될 거고요. 결국 뭐 효과는 없더라도 안보리에서 또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아마 그 대화의 장을 열 겁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미중의 협력을 얻어내기는 어렵겠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유엔 안보리는 뭐 식물인간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까지 해주셨고 미국의 앞으로의 대응도 확장 억제 강화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뭐 막을 방법이나 조금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전혀 없는 걸까요? 일단은 양측이 아까도 이제 베일런 스톰 때 지대공 미사일을 쐈지만 사격통제 레이더를 북한이 가동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위는 조절하고 있어요. 무모한 도발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북한의 셈법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북한은 특히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강도의 소모전을 계속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게 어떤 말씀?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이나 내구력이나 예를 들면 미사일만 소모전으로 가도 저게 다 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구형 미사일도 섞어 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이 고강도의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부담이 되죠. 그리고 우리 역시 국내 문제, 경제 문제, 미국도 인플레 문제 이런 고강도의 긴장을 가져가는 게 북한, 한국,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장 국면이 가면 2017년에 거의 뭐 지금보다 더했죠. 화염과 분노부터 시작해서 핵단추까지. 그러다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고강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그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화의 필요성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 한반도 긴장이 또 올라가면 중국도 역시 부담을 가지게 될 거고요. 더 일정 수준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걱정되는 게 우발적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양측 다 충돌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상대방의 의사를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하면 이게 우발적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관계에서는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그건 긍정적이지 않아요. 강경한 대응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긴장 관리, 그다음에 대화를 향한 출구 모색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적정한 명분과 실리가 보장이 되면 북한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엄정한 원칙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긴장 관리와 대화를 위한 출구 모색도 같이 해야 됩니다.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도 중요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올해 들어서만 35번째고요.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백악관에서도 본토, 한일 안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지금 아무래도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에 이게 보편화되면은 이제 모든 불안이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북한 쪽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뉴노멀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런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사실 상대방의 의사를 오판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줄 알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안 할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사실은 지난 4, 5년간 한미 군사연습이 없었어요. 네. 그 트럼프의 정치적 판단, 또 우리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근데 한미 군사연습이 북한에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북한이 대응을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돼 왔다가 한미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해서 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하니까 이게 지금 북한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재개하는 거고 원래 군사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군사훈련은. 네. 근데 북한은 안 했던 데에 지금 익숙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니까 여기 지금 반응을 하는 거고 실전 배치된 전술핵을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건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하노이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하노이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제시했던 대북 제재 해제를 해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협상이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미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핵 교리까지 법제한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선 양보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있는 대화를 원하는 거고 미국은 그 조건을 미리 받을 수는 없고 만나서 조건 없이 대화를 해서 결과를 얻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자는 데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입니다. 핵무기는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군축으로 가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북핵 문제가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비핵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출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긴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아쉬운 점은 대화의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 와중에 도발이 일어나고 지금 ICBM 발사까지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추가 ICBM 발사라거나 혹은 핵실험, 7차 핵실험을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는 29일이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이날에 조금 전후로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이 급하지 않아요. 이미 6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핵실험을 한 번 더 하면 좋죠. 원하는 성능들을 많이 검증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98년에 파키스탄은 이틀에 걸쳐 6번 핵실험을 그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전술핵을 완성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은 핵실험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북핵 문제가 악화되는 게 가시화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북한이 사고를 쳐주지 않길 바라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바이든 정부에서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거든요, 이미. 근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핵실험 동향을 보면 미국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써버리면 다음 카드가 없거든요. 그리고 핵실험을 했을 때 그동안은 협상 국면이 이어졌지만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핵실험한다고 해서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오히려 더 강경한 대응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최대의 정치적 효과가 발휘되는 순간에 쓸 거다. 네. 그때까지는 ICBM을 계속 기술 개발해야 되니까 네, 네. ICBM을 재발사할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나 핵실험은 3월부터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기술적으로 급하다면 벌써 했어야죠.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따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 카드는 상당 기간 유예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최대 효과를 얻는 이미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미국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핵실험 가능성은 좀 낮게 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오해의 소지는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풍계리 3번 갱도에서는 계속 핵실험과 관련된 활동적인 징후는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우발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혹시나 그러면은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이제 더 강경하게 나올 거예요. 강경하게 나올 거고 지금 풍계리를 복구하는 이유는 7차 핵실험 목표가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하면 이제 계속할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압박 카드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선희가 나왔다는 얘기는 핵실험을 경고한 겁니다. 네. 최선희가 비핵화 협상의 주역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핵실험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만일에 핵실험을 한다면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하고 경고하고 이어서 이제 지금 남은 건 김여정이거든요. 네. 네. 지금 대남 담화에서 박정천 당중앙 군사위 부회장 나왔죠. 최선희 나왔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더 높은 최고위 레벨은 김정은은 뭐 직접 안 하니까요, 네. 담화를. 그러면 김여정일 텐데 쉽게 쓰지는 않겠지만 계속 미국이나 북미 간의 해법이 모색이 안 되면 대화국면이 전환이 안 되면 결국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의 ICBM 발사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